단락이 두 가지, 단락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인 친구와 같이 하는 재능기부단의 멘토로 가장 먼저 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의사소통의 노력이 필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국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영어와 몽골어로 번역을 해보며 이해를 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항식은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을 부호로 엮어낸 식이야. 항은 식의 기본 요소인데 항이 여러 개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는 프로노멀이야. 매 수업이 끝난 후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채팅에다가 어떤 한 합격생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올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간사님이시군요. 네, 감사해요. 자, 매회 수업이 끝난 후 그날 배운 내용을 직접 노트에 적으며 퀴즈를 내어 복습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아깝다는 멘티 친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입력하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 코딩을 이용해서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짧은 시간에 서로가 문제를 만들어주고 모르는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멘티의 성적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탁월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일단 저는 읽었고요. 시간이 8시 1분인데요. 오늘 특강의 제목이 다들 뭔지 아십니까? 오늘 특강의 제목. 한번 채팅창에 남겨보시겠어요? 오늘 특강의 제목이에요. 오늘 특강의 주제요. 자, 선생님들, 어머님들, 오늘 특강의 제목, 주제를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무엇인지. 네, 확인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숙님, 그레이님, 네, 감사합니다. 김준님, 네, 다들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어떤 주제인지 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특강 진행 전에 왜 어떤 한 합격생 친구의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말씀드렸냐면 아마 읽고 나서, 눈으로 보고 나서 느낀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그 합격한 친구의 2번 문항을 네, 채팅으로 올려봤고요. 제가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예, 역시 읽어볼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있는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을 눈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도 저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배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저렇게 못 살았다는 걸 후회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제가 학창 시절에 저 학생처럼 좀 더 관찰했거나, 좀 더 누군가에게 필요한 문제 상황을 발견했거나,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거나, 그리고 좀 더 친절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예의가 바르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정확한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특정 과목을 멘토링 할 때 다문화 가정 친구들한테 용어를 자세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자세가 보이죠?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재 고3 친구들 말고요.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말고 모든 학년 친구들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죠. 네. 모든 학년 친구들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죠. 현재 이제 올라갈 고3 선배분들 말고는요. 그럼 저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장면이 자기 기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글로 증명되지 못하더라도요. 학생부의 여러 항목에서 실천력으로, 근거로, 지적 호기심으로, 소통했던 자세로 관찰해야겠죠. 그래서 평가당할 때 정말 중요한 틀 한 가지는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여러 파트에서 저런 자세한 성장했던 모습, 책임감 있었던 모습, 역할을 수행한 그런 흔적들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강 이제 슬슬 시작할 거고요. 화면 공유를 위해서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이 화면 공유로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잘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슬라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21일 8시는 진로 진학 정보 중에서 실제 합격한 선배분들의 강점, 대체 어떤 사고력을 어떤 계기로 길렀길래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또 그 정도 급, 그러니까 비록 스카이가 아니지만 자신의 내신 등급을 뛰어넘었던 더 멋진 도전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례를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주유라는 대입성공훈련관의 의치학이라든가 비교과 과제탐구 역량 소장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과제탐구 끝판왕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네, 넘어갈게요. 여기 이지유의 뜻은 학교 생활이나 지적 호기심이나 탐구하는 사람의 주인공이 네가 배웠던 이론과 사물이 아니라 바로 너란다. 이 학생부의 주인공은 네가 조사한 주제도 아니고 네가 탐구했던 이론도 아니고 이 학생부의 주체는 바로 너야 너. 이런 뜻의 이지유고요. 그 성장 스토리 중에 첫 번째는 서울대 합격한 선배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컴퓨터공학 도전이었고요. 일단은 컴퓨터공학. 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분명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야 했어요. 바로 커리큘럼이에요.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대학의 그 학과에서 연도별로 뭐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대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될 교과 과정을 안다면 방향성을 정할 때 조금 쉬워지겠죠.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 아이가 도전 가능한 학교들의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 또는 컴퓨터 과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봤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충분히.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다른 느낌도 있지만 네, 이 중에 3분의 2는 대부분이 겹칩니다. 인공지능 입문이 보이고요. 컴퓨터공학 세미나,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보입니다. 지능 로봇 설계 및 프로그래밍이 보이고요. 정보보호 개론과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이 보입니다. 특이한 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개론이 보이네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요즘에 카이스트는 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관련해서 다양한 융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네 옷줄 카이스트 유스, 먼지 다 끌린다. 카이스트 유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러해요. 그래서 특이점은 그런 서울대학교의 연구나 학술 주제를 갖고 있는 사이트, 카이스트의 연구나 학술 주제를 담고 있는 사이트가 다 존재하는데요. 그런 카이스트 뉴스나 서울대 학술 연구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특징적인 주제가 적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참고로 제 제자가 올해 겨울부터 한 2개월 동안 절에 들어갔어요. 절에 들어간 이유는 갑자기 뭐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뭐 명상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닌데 실제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바로 뇌 패턴이요. 명상을 할 때의 뇌 패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비교해서 그 패턴과 신호를 가지고 다른 문제 상황에 접목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약 3개월 동안 잘 버텼고요. 그래서 명상했을 때 그 명상의 단계별로 브레인 신호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의 커리큘럼을 봤고요. 자, 이 학생의 학생부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흐름을 잘 보세요. 비록 수상 실적이 앞으로는 대입평가에서 미반영이라고 해서 이 수상 실적이나 교내대회 도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험하죠. 왜냐면 이 수상에서 어떤 상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네. 그 주제, 그 주어진 문제 상황, 복합적인 어떤 증명하는 어떤 사고력, 그래서 사고력, 문제 해결 노력, 자료 해석 능력,
발표 능력, 표현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받는다면 자기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부 특기 사항의 교과 활동에 또는 독서 활동에 동아리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학생은 과학 논술 대회에서 은상, 서술형 문제 같은 좀 이렇게 복잡한 서술형 문제를 몇 개 푸는 그런 대회에서 은상이었고요. 수학 관련 독서 100일장이 보이고 와 2학년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수학 독서 사고력 증진 대회에서 대상이었고요. 영어 발표 공모전에서 은상, 물리 파트의 과학 경시 대회에서 동상이었습니다. 다만 3학년이 되었을 때 과학 경시 대회 물리 파트에서 상위가 2단계 올랐죠. 네, 이런 식으로 수상 실적을 통해서 이 친구의 사고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슬슬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나왔네요. 일반적으로 서울대이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죠. 만약에 서울대 일반 전형이었다면 이 등급보다는 조금은 여유롭죠. 조금은 여유롭죠. 1점대 중후반까지도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서울대 지역균형이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을 좀 뾰족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2학년 때 분명히 1학년에 비해서 내신 등급은 좀 하락했지만 그 하락의 요인을 보자면 아마 영어였을 거예요. 네, 영어에서 분명히 중간이나 기말고사에서 한 번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어를 해 주었기 때문에 특히 물리와 화학에서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내신 방어는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더 중요한 건 3학년 그게 상대적인 내신 평가를 받는 엄매와 미적이었건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성취도 ABC로 평가받는 심리학이나 심화 영어건 상관없이 원점수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원점수요. 미적의 경우 그 학교 3학년의 평균은 39.5점이었는데 이 학생은 미적에서 94점이었습니다. 엄매의 경우 평균이 46.7점이었는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92점이었죠. 즉, 겉으로 보이는 내신 등급의 숫자보다 그 과목의 평균과 내가 받은 원점수의 간격, 그 간격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대 지역균형이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변화가 있었다. 자, 이제 제가 보기 편해하는 게 나왔네요. 저는 오히려 내신적인 정량 지표보다는 이렇게 한 번의 활동을 그 다음 날의 활동의 어떤 원인으로 앞에 지난 학기 때 궁금했던 질문을 그 다음 학기 때 어떤 탐구로 해결을 받느냐, 답을 찾아내느냐 이런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내용 천천히 봐주시고요. 물론 2학년의 동아리 활동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컴퓨터 공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 코딩을 떠올리셨을 것 같고요. 그런 동아리에 가입했을 거다라고 이제 상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러합니다. 코딩 동아리나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들어가죠. 없으면 자율 동아리로 만들거나. 하지만 자율 동아리는 기재에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네. 창체 동아리 중에 소프트웨어, 코딩, 컴퓨터 그런 쪽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제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영어 관련 동아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수학 관련 동아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심지어 방송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어떤 거를 관찰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직감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아는 친구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좀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동아리가 코딩이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방송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봅시다. 교내 출제였던 이 스포츠 중계라는 과정에서 인터넷 연결해 통합 서버를 만드는 법과 컴퓨터의 성능을 검증하는 법을 배웠다. 특히 배경의 장애물을 편집하면서 Content Aware Fill이라는 플러그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 프레임마다 선택 영역의 주변을 분석해 패턴을 만들고
배경을 변경한 선택 능력의 적절한 패턴으로 수정했고 이 편집 기술이 기계학습과 연관된 것임을 알고 추가 조사했다. 그래서 앞에 활동이 두 번째 과정에 그 과정이 그 다음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죠. 이렇게 이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의 키워드는 활동의 연계성이죠. 그게 학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학기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앞에서의 질문이 그 다음 활동에 너에게 무엇을 찾게 했느냐라는 의미였고요. 1학년 독서교육 활동에서 인공지능과 법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방식을 좀 더 궁금해했고요. 숨어있는 층, 은닉층마다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과 그 방식을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동시에 적용해봤다. 신경과학 인공지능 방식을 응용했고 입력 데이터 일부를 변형시켜서 출력 정보의 변화 추이를 수집 개선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대력이 엿보입니다. 이런 식의 창체를 봤고요. 자, 자기소개서 사례입니다. 역시 좀 뭔가 달라요. 그렇죠? 과목을 잘 보셔요. 체육이죠. 일부러 자기소개서의 사례 중에서 체육이라는 저 두 글자가 들어있는 단락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체육 수행평가 기록 개선을 위해 AI 헬스 트레이너를 제작해 봤습니다. 이를 모바일용으로 만들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플로 제작해 스마트폰에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을 확인하다가 어플 사용 시 배터리가 빠르게 방전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저는 물리 시간의 전자기파의 송수신과 자기공명 충전에 대해 학습했던 것을 떠올려 봤고요. 높은 자유도의 자기공명 충전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혼신시킬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기공명 충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체육 수행평가, 그리고 실전적으로 AI 헬스 트레이너, 어플로 제작, 사용 시 배터리 빠르게 방전, 물리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 떠올림, 그리고 그 키워드를 찾아냈네요. 이 아이디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공명 충전은 전자기 유도에 비해 효율이 낮아 상용화되지 못했다는 자료를 발견했어요. 이 물리 시간에 배운 회로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 공명 충전의 효율 개선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고요. 또 물체 배치나 벽면의 흡수율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과 초기 기준값이 없어 실험으로 얻어진 전류가 정말 효율적인 값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만나는 전자기하기라는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곧 폐지가 될, 이제 곧 폐지가 될 자기소개서이지만 이 자기소개서의 본인의 질문이 연결고리 있게 동기, 모티베이션 동기, 구체적인 정보 탐색 과정, 성과, 평가, 보완해야 될 점, 아쉬운 점. 그럼 보완해야 될 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 그 다음 심화호기심, 그 다음 탐색, 그 다음 실천, 그 다음 평가. 항상 이렇게 활류, 다시 되돌아가는 작용. 무언가 활동으로 발산했다면 발산시킨 그 활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아쉬워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라. 수렴해야겠죠? 발산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수렴을 통해서 자신이 보완해야 될 지식을 튼튼히 쌓아야겠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건 자기소개서이건 이런 과정을 계율을 짤 수 있거나 구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이 이런 피드백이죠. 역시 서울대 합격한 친구입니다. 과는 좀 다르고요. 최근 인상 깊게 읽은 도서의 제목과 내용 중에 너한테 지식과 이론과 아이디어와 실천 등의 영향을 준 것은? 이란 질문을 던졌고 여러 책들이 보입니다. 학문의 즐거움, 수학의 반전, 살아있는 정리, 위상 수학,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이런 책들이 존재하고요. 뭔가를 선택할 때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3학년 때 들어야 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선택도 그러하고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선생님, 우리 아이 진로가 A인데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이런 식의 질문이요. 어렵죠. 근거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다만 그럴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학생이 지난 연도에 놓친 개념어 하나, 이 학생이 지난 학기 때 탐구 과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던
주제 한두 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이 친구의 매체나 이 친구의 미디어 이걸 비판해보고 이 매체를 활용해보고 이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본다는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네, 실천력이 될 겁니다. 즉 생뚱맞게 아주 멋있고 예쁘고 자기 관심 분야에 딱 맞는 책을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게 목차의 일부분에 있든지 아주 작은 부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처음 만났던 넓고 추상적인 질문을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어나 개념을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 피드백을 한번 해봤어요. 네가 만약에 수학 세특 내용에서 저 연속체 가설이 궁금해가지고 위상 수학책을 읽었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평가 때 좀 더 조사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봐라 라든가 이렇게 수리논리학의 발전, 수학을 자연과학 현상에 대입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할 수 있는 조언들이죠.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자기소개서의 사례까지 보았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을 도전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10분 동안에 면접에서 더 버텨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의 학생부의 중요한 세특과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과 독서 활동에서 어떤 모의 면접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례예요. 첫 질문입니다. AI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야, 어렵죠? AI와 공존이요. 이 친구의 답변은 이러했고요. 복지체제의 활성화, 여가 시간 활용한 부가가치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 자, 또한 AI가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에서는 AI와 인간의 협업을 위해 더욱 많은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텔러그 회사의 사례를 보면 기기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추어진 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AI와 인간은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조금 긍정적이죠. 약간 희망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봉사는 AI도 할 수 있는 활동이라 말했는데 구체적 예시를 설명한 다음에 너의 주장을 한번 반박해봐라. 아이고야. 자신의 입장을 반박한다는 건 독서 토론 활동이나 다시 독서 토론 활동이나 모든별 조별 과제에서 토론으로 어떤 그 대본, 입론 대본이나 토론 발표한 개요 짤 때 자주 하는 일이죠. 네가 찬성 입장이었는데 너의 입장을 반박해봐라. 그런 면접 질문이었고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봉사의 목적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 또는 경제적 지원이라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한 A가 월등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드론 기술을 활용한다면 전쟁 중인 나라에 물자를 보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의 목적은 구호물품 전달이나 경제적 지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땡땡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해 헌혈증을 모아 친구 아버지께 전달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친구 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오시던 모습에서 봉사를 통한 정서적 연대, 감동, 공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바로 봉사의 목적이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기 때문에 이 봉사활동은 즉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AI로는 이룰 수 없는 감성적 영역이므로 봉사는 인간성을 키우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연습했네요.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비록 제시문 기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본인의 활동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대한 반박 그것에 대한 근거 자료, 사례 제시 이런 연습을 해낼 수 있다면 짧은 10분이나 짧은 8분 동안 학생부에서 못 보여준 사고력과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질문, 이번엔 계율을 짠 거예요. 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봐라. 저는 인공지능 공학 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함께 인공지능과 법, 정의란 무엇인가, 사피엔스 등을 읽은 다음에 생각을 정리해봤고요. 윤리학, 철학, 인문학을 두루 탐구하는 저입니다. 기술 발전만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과 협력하고 연대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인간적인 인공지능 공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네가 배웠던 교과 내용 중에 학생들에게 꼭 설명해주고 싶은 개념과 원리가 있니? 라는 질문에 저는 공간 벡터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공간 벡터는
현재 기하교육 과정에서 제외되어 학습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는 빅데이터의 분류와 활용이 필수적으로 자리 잡은 컴퓨터 공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문서 파일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그 특정 단어가 출현하는 문서의 빈도를 검출하여 문서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IDF 기법에서 문서의 유서들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공간 벡터의 유효성이 활용되므로 컴퓨터 공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이런 질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런 식의 약간 추상적이거나 자신의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이 친구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탐구 과정이 잘 기억나는, 가장 탐구했던 주제가 잘 표현했던 그런 세부 특기 사항을 떠올리거나 그런 동아리 활동을 떠올리거나 그런 독서 활동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넓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친구의 답변하는 그 개요 문장의 느낌을 보면 얘가 어떤 원인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지가 살짝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의 면접 평가는 중요합니다. 이 친구의 원서 내용은 안정적인 느낌으로 성균관대 계열 모집과 포스텍 무은제약부, 성대의 종합전형 중에 계열 모집, 포스텍에서 무은제약부, 적정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추천형, 고려대학교의 일반 학업 수형과 학교 추천형, 도전 정신으로는 서울대학교 직윤과 카이스트를 노려봤었고요. 다행히도 이 여러 가지 수시 지원 그 리스트에서 서울대학교와 카이를 비롯해서 적어도 네 군데 이상의 합격을 이루어낸 멋진 친구고요. 포인트는 뭔가를 피드백 주거나 제시했을 때 이 친구가 좀 더 궁금해해야 할, 이 친구가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그 전공에 대한 성숙도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거 2021년 2월 달에 우수학위 논문상을 받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논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가 진학 후에 어떤 주제, 어떤 이슈, 어떤 그 분야의 문제 상황을 더 만나고 싶으냐, 이걸 설명 가능하게 도와주려면 저런 자료나 매체를,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그 친구가 좀 더 찾아보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매체나 미디어를 전해주면서 이 친구가 배웠던 기술이나 수학적 기법이나 그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할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을 관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조언이죠. 이렇게 조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면접 후기까지 저는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네, 당당히 서울대학교 22학번으로 신입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주인공은 너야 너. 학생부의 주체. 이 학생부의 키워드의 주인은 너니까 어설프게 학기 말에 어설프게 학기 말에 모든 10개 과목에서 똑같은 주제와 분야로 동등한 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발표 주제나 자료 조사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학기 말에 자기 평가서를 예쁘게 잘 쓰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활동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다. 너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다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교육학과 도전한 사례고요. 교육학과입니다. 이번엔 역시 마찬가지 커리큘럼을 비교해봤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육학부의 커리큘럼을 비교해봤고요. 평생교육개론, 특수교육학, 교육공학, 세계교육사, 비교 국제교육학, 한국교육사, 교육심리학, 교육과정의 원리, 교육 기초통계 방법,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학 고정 강도, 인적자원 개발론 등등 커리큘럼이 일부 겹치면서 조금은 스타일이 다른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연세대 고려대를 비교해봤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아이의 수상 실적과 교류대회 도전 경험이죠. 놀랍게도 이 친구는 더 특이하게 같은 대회를 3년 연속 도전을 했어요. 논문 읽기 대회를 3년 연속 도전을 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동아리 연구 발표 경진 대회라든가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가 독서 포트폴리오 공모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리 원하는 게 교육학이라 할지라도 저런 대회에서 대회명이라든가 대회 어떤 분야명이 100% 교육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읽기 대회에서 자기 관심 분야들,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코로나와 교육의 문제를 저런 식으로 저 카테고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어떤 점에 비교해야 되고 어떤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논문 읽기 대회, 동아리 연구 발표 경진 대회,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수상 실적은 미반영된다 할지라도 의미가 정말 크죠. 다른 항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내신 성적의 변화입니다.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방어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하락했다가 방어. 특히 2학년 문학과 독서는 1등급인데 수학적으로 약간 2등급이 보여요. 생명원도 2등급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친구가 인문사회 계열이라는 게 강하게 두드러지죠. 그래서 영어 1.5등급에 사회문화 1, 생윤 1 이런 식으로 인문사회 계열에서 강점이 있는 친구였고요. 그 덕분에 3학년 진로선택 과목에서 사회문제 탐구 A, 심리학 A, 정치화법, 예, 엄매 이런 식으로 뭔가 정성적인 평가를 좀 더 당하게 되는 3학년 1학기 때 자신이 어떤 수행평가나 어떤 프로젝트를 좀 더 해야 할 수 있는지 정량적인 평가를 좀 덜 당하잖아요. 3학년 1학기는. 내신 상대평가의 과목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한 개가 있거나 거의 없거나 이런 느낌이요. 많으면 한 두세 개 보이더라고요. 내신 등급이.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은 상대적인 평가로 내신 지표를 받는 과목들이 거의 없거나 한두 개일 거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이럴 때 힌트는 뭐냐면 반드시 온라인 공동 거점 교육과정 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라 할지라도요. 온라인 공동 거점 교육과정이건 오프라인 공동 거점 교육과정이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선택 목록에 없는 교과목이 있다면 찾아내야 합니다. 그 주변 바운더리 학교와 통합적으로 듣게 되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가까운 과목을 한두 개 또는 두 개 이상 선택해 보는 그런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자, 역시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에서 이 친구의 강점이 좀 두드러지죠. 1학년입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얼마나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실험을 설계했다. 그렇잖아도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변경된 내용 중에 국어는 물론 영어에서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 능력을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문구가 있었었죠. 자, 슈퍼문. 네, 다리네요. 슈퍼문을 주제로 실제 인터넷 링크와 기사를 작성하는 등 사실적인 가짜 뉴스를 제작, 관련 선문지를 작성했다.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휴리스틱 이론을 검증할 수 있었다. 행동경제학에서 배우게 되는 이론이죠. 네, 그렇죠.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여러 심리학이나 교육심리 관련해서도 저 이론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학문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행동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저 이론이 교육심리학이나 일반적인 사회심리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찾을 때 필요한 개념어죠. 그래서 사실적인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그 설문을 조사했던 참가자분들이 어떤 휴리스틱, 어떤 편견, 어떤 편향성을 보였는지를 알게 되었다. 2학년입니다. 심리학 진로 소모임 활동과 사회문화 교과 시간에 배웠던 자료 수집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깨진 유리창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책상 낙서 변화 실험을 진행해봤다. 라고 적혀 있고요. 3학년, GPS 기술을 활용해서 통합버스 앱을 만들어 통합버스를 이용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딱 일관되게 교육을 강조한 것보다는 그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내가 미리 해석해야 될 기본적인 이론들, 그것들에 대해서 접근했던 친구의 모습을 알 수 있겠고요. 자기소개서입니다. 아, 철학 분야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 공부하다가 2학년 때입니다. 윤리와 사상에서 철학 분야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삼파술을 교육 방식의 하나가 아닌
자신에 대한 이해와 행복으로 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관점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교내 한국사 멘토링의 삼파수를 활용해서 역사적 사건의 발생 과정을 계속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서 뱀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저는 형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라는 삼파술의 효과를 실감했습니다. 이후 놀수의 정의를 배우며 어쩌고저쩌고가 나와 있네. 예, 독특하죠? 2학년 윤사 시간에 철학을 배웠고 철학에서도 고대 철학을 배웠겠죠. 이 소크라테스 삼파술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 친구였고요. 이게 단순히 교육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응답.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사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삼파술을 활용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파트입니다. 동아리와 공동교육과정 나왔죠? 공동교육과정이란 단어가 보이네요. 동아리와 공동교육과정에서 사회적인 증진을 위한 공정한 교육의 역할을 탐색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3학년 때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주체를 위한 교육을 대주제로 여러 탐구를 진행했고요. 그중 생활과 윤리 시간에 장애 아동과 학생 대상의 치료와 교육기회 부족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던 중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알게 됐고 공간 혁신 또는 학교 시설 복합화가 그죠? 공간에 대한 혁신과 학교 시설의 융합적인 복합화가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은 체인지 메이커로서도 필요한 능력이죠. 저런 공간 혁신이나 학교 시설의 융합적인 복합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할이 되게 하지만 아마도 교육 현장에서 이 학생들과 프로젝트 활동이나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나 여러 가지 좀 약간 융합적이면서 뭔가를 표현하고 어떤 예체능과 수학이 합쳐지고 스팀 같은 경우요. 그런 교육을 기획했을 때 필요한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블록 타임제를 활용해서 어떤 교실에서는 앞단계에서 무슨 원인을 분석하고 모두명으로 원탑 회의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는 어떤 것을 토론하는 그런 식의 연결된 교육 과정을 고민해봤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학과를 꿈꾸었던 이 학생도 모의면접 연습으로 왜냐면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의 추천형과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또는 계열적 합평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재시문 기반 면접이었어요. 연세대의 추천형도 재시문 기반 면접이었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과 고려대 일반 계열적 합평도 역시 재시문 기반 면접이었죠. 그래서 재시문 기반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의 면접 연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거리입니다. 코로나19 면역 증명서 관련 칼럼. 자, 코로나19 면역 증명서 관련 칼럼과 기사, 보고서 내용을 네가 탐색해 본 다음에 자료와 글 두 가지를 선택해서 너의 입장을 비교 작성해봐라 라고 제가 미션을 주었고요. 면역 증명서에 대해 조사했네요. 백신 접종, 음성 진단 결과, 감염 이후 항체 보유 사실. 이게 이제 그 조건들이었고요. 코로나19 면역 여건이 항체, 금수저 계층 만들까? BBC의 뉴스코리아. 약간 좀 기사의 수준이 좀 낮죠. 그다음 면역 증명서 없으면 출근 못한다.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첫 그리패스를 의무화했다. 코로나19 완치자의 면역증명서 발급은 더 많은 문제 초래한다. 연합뉴스. 이 정도면은 아마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라는 팩트체크 사이트가 요 기사 글들을 제대로 검토해 보겠죠. 이 정도의 퀄리티라는 기사들이 이 친구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면역증명서 발급, 높은 백신 접종률을 필요로 하는 위드 코로나 체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접종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제력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돌파 감염 사례 등 백신 접종에 전적 신뢰가 어렵다. 항체 형성 여부가 항체점 떨어진다.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국제적으로 백신 미접종률 차별의 양상이 보인다. 이런 느낌의 단점, 문제점을 제시했고요. 하지만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 친구가 자신의 입장을 작성하고 어떤 상반되는 입장을 비교하기 위해 참고한 저 자료가요. 저 언론 매체 기사글이 아직은 좀 수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약간은 더 객관적이지가 않다. 뭔가 좀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매체에 대한 접근을 아직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낀 점이 있었고요. 피드백입니다. 얘야, 답변 내용의 근거로 1차적으로 검색한 매체 자료나 기사글의 정확성, 신뢰도를 보완해야 할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이 필요했고요.
열린연단 사이트의 여러 에세이 중에서 이 코로나19 면역과 관련된 에세이를 참고해 본 다음에 실제로 코로나19 과학 리포트 칼럼이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면역 증명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근거를 한 번 더 찾아다오. 이런 식의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가 답변 내용을 구조화시킬 때 어떤 점이 약한지, 그 답변 근거가 구체적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지를 체킹한 다음에 그것을 성장시킬 조언과 피드백이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례였고요. 자, 실제로 이 친구가 면접에 대한 후기를 알려준 2022학년도 추천형 재직기관 오전 면접이었고요. 재실문유형 카나다라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산업혁명시대, 개미와 배짱이 열심히 일이라는 사람의 비율에 따른 집단 ABC의 생산성과 효율성 비교라고 적혀 있네요. 가, 조선, 나, 산업혁명시대, 다, 개미와 배짱이.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재질문 관점에서 가다 질문을 분석해봐라. 답변 열심히 해줬고요. 아마 멘탈이 나갔을 겁니다. 갑자기 대기 시간도 짧은데, 그쵸? 대기 시간 되게 짧은데 이 답변을 4분에서 5분 사이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이 기억한 만큼의 답변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나에서 봤을 때 가의 상황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옛날이라 열심히 계속 일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과학기술 발달한 오늘날은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계의 지출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므로 뭐가 필요하다라고 가볍게 얘기했고요. 일단 두 번째 답변 내용. 라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가다를 평가하기.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집단 A는 당장은 높지만 3년 후에는 급격히 효율성이 낮아져서 80%만 열심히 하는 집단 B보다 더 낮아진다. 대부분 열심히 하니까 비교 대상이 없고 보상도 비슷한 수준이라 동기가 감소한다. 라고 추측했고요. 결과적으로 A와 유사한 가의 상황은 효율적이지 않고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집단 B는 가와 유사한 게으른 일부, 이 게으른 일부를 보고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점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정도로 위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완벽한 정답 구성은 아니겠지만 논리적으로 왜 내가 그런 생각이었는지 제시문 안에 근거를 들어서 제시문 안에 지문 안에 근거를 들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친구의 답변 구조화는 일부 성공이었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모의 면접 훈련을 통해 고려대 일반 전형 중에 계열적 합형, 최저가 없는 전형이죠. 최저가 없는 고대 일반 계열적 합형의 교육학과와 연세대 추천형 교육학부에 최초합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이 친구의 자기소개서까지는 큰 불안감은 없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모의 면접 때 얘가 답변을 구조화시킬 때 참고한 자료의 어떤 타당성, 신뢰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좀 들었었고요. 그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피드백으로 네가 녹화 면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구조화 시킬 때 네가 인용할 수 있고 네가 제기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피드백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까지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스카이 합격 사례 분석에서 세 번째 고려대학교 친구를 보겠습니다. 화학과 도전 케이스고요. 역시 처음에는 커리큘럼을 비교했죠.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포스텍의 화학과 관련된 커리큘럼 비교입니다. 딱 봐도 머리가 아파지죠. 머리가 막 지끈거립니다. 이 친구는 아쉽지만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1단계만 통과했고요. 면접에서 뭔가 좀 변별력이 없었는지 면접에서 불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1단계만 통과했고 일반 전형. 고려대학교는 다행히 최초합을 해주었고요. 네, 포스텍도 보이네요. 자, 화학 관련된 커리큘럼입니다. 일반 화학 실험, 화학 수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실험, 양자화학, 물리유기화학 등. 유기화학, 물리화학, 고분자 합성, 물리유기화학 개론과 기초생화학, 대사생화학 등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학생부를 봤을 때 약간 오해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과스럽기도 한데 이 친구 분명히 순수하게 이공계 계열 맞고 이과스럽기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은 감상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명히 순수한 이과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작성할 때, 어떤 문장을 적을 때라든가 자기 답변을 표현할 때 조금 약간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않은 표현을 좀 가끔 하더라고요. 약간 좀 뭐라 설명해야 되지? 좀 더 미사여구가 가미된 그런 표현을 가끔 한 친구였습니다. 자, 1학년 수상입니다. 매체를 활용한 문신학대회에서 우수. 독특하죠? 매체를 활용한 문신학대회. 미술 발표대회 만화 부분에서 우수. 약간 독특했고요. 하지만 이런 사고력이 어디 안 갑니다. 화학 창의 실험 아이디어 대회에서 최우수라든가 물질 탐구 논술 어떤 서술형 문제 푸는 그런 대회에서도 이 친구가 최우수를 받았던 이유는 저렇게 앞선 활동에서 매체를 활용하면서 A라는 글을 B라는 형식으로 전환도 해봤고 뭔가 디자인 기법으로 어떤 상징성이나 어떤 긴 서사를 좀 짧은 컨텐츠를 활용해서 표현도 해봤고 즉 복잡하고 긴 유형의 글들을 요약하는 것 복잡하고 긴 글의 유형들을 요약 정리해서 다른 컨텐츠로 재해석하는 것 그런 능력이 좋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화학 창의실험 아이디어 대회, 물질탐구 논술대회나 패러디시 창작대회에서 성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좀 독특했었어요, 사고력이. 그런 친구였고요. 역시 화학경시 대회와 수학주탐구 대회에서 도전을 해주었네요. 자, 내신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을 좀 따기 힘든 학교였겠네요. 내신 등급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학교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시죠? 1학년 1.98, 영어 심지어 2.5였어요. 영어 2.5에 수학이. 수학이. 근데 과학이, 야, 탁월합니다. 과학 1.5 탁월하시고요. 수학 2에 영어 2.5. 약간 우울해할 수도 있을 법한 내신이지만 내신 따기 힘든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문학과 언어와 매체, 문학이 1등급, 언매 3등급, 수원과 미적분이 2등급, 영어 1.5등급, 대단하죠? 영어를 1.5등급으로 올렸고요. 물리 1등급과 화학 1등급, 심지어 생명도 1.5등급, 드디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에서 1.87, 3학년 때 1.64까지 내신 지표가 상승 곡선을 조금 그려주었고요. 화학2 A, 화학실험 A, 기하 1등급 등 역시 노력하고 자신의 어떤 내신 지표가 분명히 불리하겠다는 판단도 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정도 고려대에서 최초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이요. 자, 역시 정성적인 평가를 보는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차분하게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첫 번째 1학년 활동, 두 번째 2학년 활동, 3학년 활동을 보고 지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 1학년 창체, 2학년 창체, 3학년 창체 이 내용을 봐주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뭐가 더 궁금해지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려는지, 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 건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게 인상 깊었는지를 지금부터 채팅창에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주세요. 시간은 약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1학년 창체, 2학년 창체, 3학년 창체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이 친구의 특징이 무엇이다, 뭘 느꼈다, 뭐가 인상 깊었다 이런 식의 평가 멘트를 채팅창에다가 하나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구체적인 질문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1학년과 2학년은 여러분들께서 한 4분 정도가 공통적으로 뭘 느끼셨냐면 단편적인 주제였거나 그냥 비교과스러운 또는 뭐 교과스러운, 즉 교과 활동에서 배웠던 것을 이 창체 활동으로 가지고 왔거나 한 가지 주제를 그 다른 문제 상황에 접목해가지고 확장시켰거나 그렇게 연결하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을 보였다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1, 2학년 내용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3학년 때는
수학 심화 탐구 활동 아마도 그 3학년 때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이 강한 곳들로 많이 수시 원서를 넣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대비에 대한 그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을 것이고 아무래도 과학적인 교과 활동 마무리는 탐구 보고서를 조금 리뉴얼하거나 이 친구가 과거에 썼던 탐구 주제의 보완점을 찾거나 즉 자신 과거의 화학적인 탐구 보고서, 생명적인 탐구 활동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재해석하고 놓친 걸 찾아내고 그런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할 탐구 주제 아이디어는 수학 관련된 활동에서밖에는 찾지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 좀 더 이 친구가 좀 실천을 해봤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학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독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주제를 보완하고 좀 더 재해석하고 그런 작업을 이 친구가 했었고요. 여러분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처음에 말했죠. 뭔가 매체를 활용해서 문해를 창작하고 매체를 활용해서 문예를 창작하고 패러디 시를 썼으며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웠던 게 아마 이 학생의 표현 그리고 이제 그 표현에 대한 진정성 또 고집스러움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물질과 반응은 화학에서 배운 지식들을 복잡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아까 창체 1학년과 2학년에서 많이 보여주었죠. 사회학 연구에서의 가치 중립을 강조한 영어 지문은 제 그런 자세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몇 가지로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석이 존재할 뿐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사회학 연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료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화학에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걸까? 라고 질문 던졌고 교육과정 속의 화학에 해당하는 모든 개념과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통합과학이나 화학원, 화학투 교과서의 목차를 비교해보며 예전에 배운 내용을 하나씩 기억 떠올려 보던 중 두 가지의 틀을 발견했고 하나가 물질, 하나가 반응이라는 카테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좀 중요하죠. 교과 시간에 여러 화학 실험을 진행하던 중 첨단기기인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어느 점 내림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밀한 결과값을 내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원들과 협력해서 단계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온도가 목표가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와서 매우 아쉬움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존에 이용한 온도 센서를 다시 이용해 용해 반응과 중화 반응 실험에서 발생하는 반응열을 측정했습니다. 저희 실험 데이터를 선행인과 대조해서 실험의 오차율을 계산했습니다. 참값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실험이 이루어진 선행인과 비교했을 때 약 30에서 40%가량의 오차율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밀한 실험 결과를 부르기 어려운 값이었습니다. 이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산업 현장이나 제품 개발 등에서는 어떠한 오차도 눈에 않을 것이 않겠는데 사람의 실험 능력으로부터 발생한 오차는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정량 실험의 연구 분야에서 우연 및 계통 오차를 고려해서 반복적인 실험으로 통계적인 정확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화학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개념화시키고 그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은 보였어요. 다만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한 세부 특기 사항이나 정말 중요한 진로 프로젝트 활동에서 그 과정을 더 장면을 묘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던 친구였고요. 다행히 자기소개서 대학별 자율문항에서 그런 모습을 좀 어필하고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이 친구의 선택은 1번 문항에서는 내 생각과 내 주관을 좀 더 드러내고 싶다라는 어떤 약간의 욕심을 부린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의 특징을 봤고요. 마찬가지 이 친구가 고려대 계열적합형, 죄송합니다. 고려대의 일반 학업부 수형, 그리고 서울대 일반 전형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아주 복합적인 수리과학 문제, 수학 논술, 수리 논술 문제와 그리고 화학에서의 제시문 기반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화학과를 지원했기 때문에 수리 논술 문제 두 개에서 세부적인 문제가 세 가지가 있죠. 1, 2, 3.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머릿속에서 풀어야 했었고요. 화학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친구는 수학에서 마지막 문제를 어려워했다고 그렇게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 모의 면접은 서울대 일반 전형이 아닌 고려대 제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본 것들이고요. 뭔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을 알고자 끄집어냈었고요. 책을 통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는지라든가 활동에서 탐구 과정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물어봤었어요. 이런 키워드를 한번 물어본 다음에 실제 이 친구가 제시문 기반을 만났을 때 다시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개별적인 질문으로 이 친구의 특징, 얘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이 잘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개념어들을 몇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제시문 기반 면접을 대비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 가와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 또 제시문 라와바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 대비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질문과 문제 1에서 답한 대비되는 개념들을 이용해서 아래 내용을 설명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친구의 답변의 근거들은 이미 학생부 속에 꽤 많았어요. 화학 2 세특 내용이라든가 생명과학 2 세특 내용이라든가 그런 교과 활동 내에서 이미 심화적인 이론과 개념어의 근거가 있었고요. 비록 키워드가 딱 올바르게 맞는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올바르게 적합한 키워드는 아니었지만 이 지문에서 논리적으로 표현 가능한 제시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정확히 든다면 네가 말했던 이 확정성과 네가 말했던 미결정성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다. 물론 여기서의 포유는 수렴과 발산 이 느낌의 키워드였지만요. 수렴과 발산 이런 키워드요. 다만 이 친구의 확정성과 미결정성조차 근거만 정확하다면 지문에서 정확한 내용의 사례를 제시했다면 저 잘못된 제시어도 정답에 가깝게 평가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정기적 특성에 따라 물질은 도체와 고도체로 나눌 수 있고 고체의 정기 특성은 에너지 D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 D 이론은 고체 구조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이론으로 전자가 원자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고체 구조별 에너지 범위가 존재하고 확정된 고유의 범위를 계산해내는 것 해가지고 확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뒷받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습시켜 본 거죠. 저렇게 기출문제라든가 선행, 학습, 영역평가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친구라면 이렇게 융합적인 제시문을 줬을 때 너는 이제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제시문 나에서 알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토대로 제시문 나의 상황에 대해 말해보시오. 자, 내용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체온 측정이 중요해졌지만 기존의 체온 측정 기기의 특성상 체온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나 제시문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피부의 표면 온도를 확인하기 때문이고 특히 겨울 되면서 몸의 희화열, 바람의 세기에 따른 피부 표면 온도의 하락 등 신체 내부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서 적외선으로 코로나19에서 어떤 건물이나 빌딩 들어갈 때 체온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온 측정에서 내 온도가 내 체온이 낮게 나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답변했고요. 그다음 제시문 라에서 수학자가 만든 함수식의 기능을 참고해 가에서 말하는 메타버스의 특징이나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해 말해보시오. 컴퓨터 그래픽 수학을 적극 도입하게 되면서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 등 유체의 특성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수식이 컴퓨터에 도입됐고 이에 따라 더욱 정확한 유체 표현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세계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를 들어 서핑이나 수영 등 유체를 이용하는 여가 활동이 있을 경우 이 메타버스의 주된 목적은 현실과 유사하게 가상세계를 만들어 이질감을 없애는 것인데 이것에 수학을 적용하여 유체 구조를 유사하게 만들어낸다면 메타버스 산업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의 그 전형에 대한 제시문 기반 면접을 대비했었고요. 결국 적정으로 여겼던 좀 아쉽지만 도전에서는 조금 미끄러졌어요. 아주대 에이스 전형도 미끄러졌었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1단계를 통과했으나 면접에서 수학 문제 3번 못 풀었고요. 대신에 고려대학교 전형 둘 다 최초합을 해주면서 원했던 화학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드백은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의 제시문 기반 면접을 위해서 자연이공계열 친구들이 네가 보는 전형 말고 네가 지금 도전한 전형 말고
먼저 면접을 치른 그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의 제시문과 공통점, 과학적 예시, 사회적 예시, 차이점 이런 식으로 아마 텀이 한 2주였나? 그래서 2주 전에 봤던 계열적 합병 친구들의 제시문 상황을 알려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키워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키워드를 발견한 다음에 근거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사회 현상으로도 설명해주고 저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연습을 시켰고요.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구글 문서에서 이 친구가 공유했던 구글 문서에서 그런 제시문에 기반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네가 어떤 흐름이 필요한데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단백질로 키워드를 좁힌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궁금해짐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했었고요. 결국 이 친구도 면접을 본 다음에 저에게 하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제시문과 라 제시문까지 문제와 함께 저한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도전했던 학생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화면만 공유 중지할게요. 이렇게 1단계로, 자, 1단계로 실제 스카이, 잠시만요. 네. 실제 스카이에 도전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조금 어지러운 이유는 내신 등급 지표가 되게 뾰족하구나.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서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는 뭔가 도전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딱 서울대 직윤이야 실제로 내신 지표가 뾰족하죠. 근데 서울대 직윤이 아닌 나머지 전형들이라면 수능 최저의 역할도 클 것이고 또는 정성평가적인 요소가 클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 합격생분들의 선배분들의 합격 내신 분포를 보시고 약간 절망적인 마음을 품는 건 서울대 직윤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나머지 전형에서는 그런 정량적인 내신 지표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거나 꼬리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니 좀 더 강점과 키워드와 연계적인 호기심을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차례입니다. 이제 스카이를 넘어서서 다른 도전 사례를 볼게요. 제목입니다. 스카이를 뛰어넘는 스포츠과학 도전이고요. 어떤 친구일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커리큘럼을 비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강원대학교의 스포츠과학과의 커리큘럼이었고요. 스포츠 생체학과, 국제스포츠 행정, 하이엔드 스포츠, 운동생리학, 운동기능 해부학, 글로벌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사회학 등이 보이고요. 신체운동의 과학, 웰빙 건강 휴양학, 특이하죠. 웰빙 건강 휴양학, 유스포츠, 기능 해부학,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 경영학 등등이 보입니다. 자, 이 친구는 과연 어떤 친구였냐면 이런 친구였죠. 저는 오히려 이 친구가 교내 대회에서의 상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못했던 이유가 거의 짐작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교내 대회 도전 수상 실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외부 활동, 그 스케줄, 훈련이요. 훈련, 캠프 또 훈련, 어디 예선전 참가.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나 그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준비가 너무 많이 에너지가 투입된 친구였기 때문에 교내 대회에서의 수상은 조금 약간 부족한 친구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자기한테 필요한 자격증,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 친구의 국어 7등급이나 수학 7, 과학 7, 문학 언매 7. 네, 그런데 중요한 거. 포인트는요. 7등급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친구의 고려대 세종 미래인재 전형이라든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7등급의 내신이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포인트는 영어 5등급, 영어 독해와 작문 5등급, 사회문제 탐구 B, 세계사 4.5등급, 사회문화 5등급, 생활과학 A.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신 지표가 6점대일 수도 있고 6.1일 수도 있고 5점대 후반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내신 지표보다 중요한 건 어느 교과목에서 소통을 제대로 했는가, 어떤 교과 활동으로 3학년 때 보완하기 위해 애를 썼는가 이런 느낌으로 학생부 속에서 이 친구 사고력의 강점을 찾아봤고요. 찾아본 덕분에
진로 활동이었던가? 대부분 진로 활동이었어요. 진로 활동 칸에 적혀 있는 내용의 근거들과 진로 활동 아니고라도 아마도 행동 특성에 적힌 내용들. 1학년과 2학년은 학생부 마지막 페이지인 행동 특성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와 진로 활동의 아주 약간, 왜냐면 외부 활동은 적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외부 활동이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궁금한 이론과 탐구해야 할 주제 덕분에 관련된 영어 논문을 찾아봄. 주제가 포인트죠. 어떤 주제였고 어떤 이론이었고 그게 왜 필요했느냐.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들을 진로활동의 문장 한두 개 행동성에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내용의 자세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 모든 내용이 학생부에 적힌 건 아닙니다. 특정 교과목의 세부특기 사항으로 또는 진로활동에서 참고한 매체로서 살짝살짝 적혔고요. 금류에서의 패들링을 정수 경기에서의 패들링 분석과 최대한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을 하고자 14년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던 일본 카약 선수 이 친구가 17년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패들링을 하고 있는지 측정 방법은 눈으로 봤으며 전진 패들링뿐만 아니라 회전 기술도 하나의 패들링으로 비교했음. 그다음 3학년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더 교과 활동 속에서 이 친구가 질문을 찾을 수 있게 더 교과 활동 속에서 사회 이슈를 비교할 수 있게 조언을 해줬고요. 덕분에 언론과 스포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찾아보고 국내 언론의 비인기 종목 스포츠 보도의 문제성을 강조한 논문을 참고했다. 스포츠 연맹 간 소수 종목의 차별을 문제 상황으로 설정한 다음에 나는 비록 정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만 이를 계기로 자료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 스포츠 보도의 문제 현상이 있어. 그러면 스포츠 연맹도 이 수종목을 차별하고 있니? 이거의 원인은 뭐고 나는 선수로서 어떤 걸 제안할 수 있거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말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식의 창체 활동을 봤었고요. 선생님, 이제요. 잠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질문은 만약에 나중에 받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자기소개서의 사례고요. 카누 슬라람 선수로서 스포츠 과학을 공부했고 앞으로도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국가대표 발탁되었지만 아무래도 고등학생이죠. 성인과의 경쟁에서 여러 가지 근육 디자인과 컨디션 조절의 실패, 기량 차이 때문에 왜 내가 훈련에서 어떤 느낌의 훈련이 부족했는지 스포츠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카누슬람 훈련법이라든가 블락 페로디에이션 등을 읽었고 이 영어 논문을 통해서 모든 훈련에는 각각의 이유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국내에서 급류훈련을 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급류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장의 필요성과 게이트 설치의 필요성을 느꼈고 게이트를 설치하고 급류훈련이 가능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고려대 세종은 전형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달랐구나죠.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미래인재 전형과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은 자기소개서의 질문이 달랐구나. 일반적인 나머지 모든 대학들의 자기소개서의 질문 형식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런 전형을 찾아줘야 그런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어적인 활동적인 얘기도 학업뿐만 아니라 실제 참석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요. 제 인생에서 첫 국제 경기인 이 점과 한국인으로서 나 혼자였다는 이 점 때문에 긴장 많이 했겠죠. 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훈련 방식, 제 한계를 극복해낸 도전 경험이 풍부한 여러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게 내 첫 번째 성장이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논리적인 말들로 상황에 맞는 표현과 그 친구를 위한 조언, 뭐 힘내라든가 너의 지금 발 힘이 약간 이상한데 여기서 자세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스포츠 과학적으로 어떤 조언이나 의견을 구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을 하고 싶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는 얘기는 자기소개서의 조건과 형식이 특이했다. 고대 세종의 미래인재 전형과 글로벌 스포츠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문제 해결 능력, 이 친구의 도전 정신을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점점 자기소개서가 없어질 그 다음 연도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런 전형에서는 뭘 원할까? 당연하죠. 활동 증빙 서류를 원하겠죠. 아마도 고대 세종의 이런 전형에서는 활동 증빙 서류를 원할 겁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더라도 이런 대외적인 도전, 자기만의 노력, 자기만의 훈련, 그 성과물들이 활동 증빙 서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였고요. 결국 자기소개서를 냈다는 얘기는 면접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면접 대비도 하나하나 질문, 쉬운 질문들로요. 네가 배웠던 과학 교과 내용 중에 꼭 설명하고 싶은 개념과 원리가 있니? 스포츠 과학이 왜 궁금해졌니? 이게 인과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의 첫 번째 답변과 이 친구의 두 번째 답변은 인과관계가 느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주고 싶은 원리는 곰발바닥입니다. 인체의 발바닥은, 인체 발은 원래 곰처럼 다 펴져야 하는데 현대인은 어릴 때부터 발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단어와 같은 신발을 신어 발의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이는 발의 형태가 다양한 각도에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달리기나 점프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부상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 과학이 궁금한 이유입니다. 시합 때마다 긴장을 해서 가끔 시합에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시합 준비에는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제게 맞는 훈련법을 찾으려 매 경기마다 주의법을 고민하면서 훈련했지만 역시 실패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스포츠 과학을 알게 됐고 어떻게 발이 사는지 몰랐기에 러닝을 뛸 때 발의 힘점과 카누슬럼배의 발판 포지션이 유사함에서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러닝과 점프를 잘 뛰지 못하는 것은 발이 예도 나왔죠? 이후 카누슬럼에서의 발은 러닝을 뛸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힘을 사용하지만 뛸 때보다는 무릎이 안전한 것임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고요.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래 인재 전형이건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이건 질문들이 개별적인 질문이 나오고 되게 디테일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소개서에 문항이 많다는 얘기는 물어볼 거리도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공부한 스포츠 과학의 원리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뭐야? 저는 영어 매체 관용 능력을 활용해서 우선 구글에서 카누슬라랑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이 중 슬로바키아의 특정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를 봤고요. 카누에서 과연 유산소 능력이 중요할까라는 내용의 논문이었고 뭔가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난 후 카누스람은 체력만이 중요한 경기라는 저의 편견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과학을 처음엔 블락 프레디테이션이라는 영문책을 이용해서 공부 시도했는데 관련 용어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학습에 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로 된 스포츠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저의 지식을 정리했고 이후 저 영어 논문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과 과학의 자유주의 탐구 활동에서 카네슬라람의 정수 경기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연습하다 보면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 때까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학생부에서 너무 외부 활동이 기록이 안 되고 대외적인 활동은 표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친구의 성장했던 모습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겠죠. 그것은 즉 교과 연계 활동.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과 연계 활동이 있어야 되는 그 이유겠죠.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결국 강원대학교 특기자 전형, 체육 실기 전형과 고려대 세종 1단계 통과 불합, 고려대 세종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 최초합. 그래서 결국 가장 원했던 고려대학교의 스포츠과학과에 합격을 해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었고요. 실제 면접 대비가 디테일했어요. 답변 버전도 한 가지 버전이 아니라 답변 버전도 두 가지 이상의 버전으로 연습해라. 질문은 똑같은데 너의 답변이 여러 개 버전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답변 버전도 두세 가지 이상으로 연습을 시켰었고요. 결국에 마지막에 면접이 끝난 다음에 동기, 유산소 능력이 무엇인가? 카누스럼에서 가장 중요한 철저 요소인데 이것을 무엇이 중요한가? 동료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하겠는가? 마지막으로 할 말. 이런 식으로 뻔한 문제도 있었지만 조금 디테일한 질문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면접 후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 스카이 합격하기 위한 자, 앞에서 복습을 좀 하자면 뭐가 필요했냐면요. 순수하게 학업 역량만으로는 조금 곤란하다. 순수한 학업 역량과 내신 등급만 당화할 마음이라면 곤란하다. 그건 서울대 지역균형이건 연세대의 종합전형이건 고려대의 일반적인 계열적 합평, 고려대의 어떤 학업 우수형 또는 서연고가 아닌 다른 대학의 되게 디테일한 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실한 내신 등급에 대한 그 증명만으로는 쉽지가 않다. 너의 질문과 호기심의 뿌리가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가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통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키워드를 찾는 국방 시스템 공학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파트는 마지막 파트의 ROL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차는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방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자, 이 친구가 처음 상담했을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국방 IT 공학이 키워드로서 좀 보였었고요. ICT 융합도 이 친구 학생부의 키워드로서 보였습니다. 이 친구의 도전 리스트는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 융합학과, 세종대 국방시스템 공학과, 다 특이한 전형이죠. 한양대 에리카 특별 전형, 세종대 국방시스템 공학 전형, 아주대 국방 IT 우수인재 원 전형, 이런 식으로 종합 전형에서도 좀 특별한 전형들이었고요. 결국 이 친구가 수시도전에서 성취를 이루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질문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의 최대 장점은 질문을 잘했다. 천천히 볼게요. 건대 KU, 그렇죠. 이게 전형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전형이 어떻게 하면 도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확인. 마찬가지. 상명대 군사학과는 모집 단위가 인문 쪽인데 제가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이 친구가 자연계열이었기 때문에 만일 교과였다면 안 되겠죠? 교과였다면 이 친구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종합전형이거나 특별전형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평가가 아닐 거다. 전공 분야에 필요한 실천 경험, 너의 가치관의 성장, 학업 태도의 성장, 배움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해본 문제 상황 해결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거야 라는 답변이었고요. 이건 저의 피드백입니다. 얘야, 너의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경험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니? 2학년 때 어떤 반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한 번의 아쉬웠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제가 좀 더 저의 어떤 탐구 주제나 실천할 어떤 문제점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코딩 동아리 들어갔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 들었고요. 군사 로봇에 대한 윤리적 관점 발표했고요. 기온 상승과 풍속의 증가로 인한 항공편의 변화를 엑셀 파일을 활용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도출했고요. 결국 저는 동아리 활동, 진로 선택 과목, 독서와 탐구 활동으로 저의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나 다행히도 이 친구의 4점대 초반 등급이 이 친구의 4점대 초반 등급이 처음에는 조금 불리해 보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이 친구의 저 답변의 구조와 저 노력 덕분에 역시 증명할 수 있었겠죠. 이 친구의 문제 해결 능력을요. 이 친구의 컴퓨팅 사고력을요.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과학과의 아까 앞선 사례와 이 국방 컴퓨터공학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연고 스카이라는 멋있는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너가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네, 구체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포츠과학과의 사례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딩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학교에서 전공 심화, 다양한 스케치 제작과 문제 상황 해결에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드론 운행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드론의 파편에 보행자 안전이 위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덕분에 정해진 면적 중에 경로마다 좌표값을 설정했고요. 좌표 주변에 비상 착륙한다면 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겠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안정적인 수직 하강을 위해서 AMS를 높이며 이를 예방할 수 있겠다는 결론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항공 드론의 배달 상용화라든가 항공기의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진학 후 학업 계획이나 진학 후 탐구할 주제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오늘 이 주제가 서울대와 연세대와 고려대라는 그 세 가지 대학의 이름에 멈추는 게 아니라 서울대의 지역균형 전형, 서울대의 일반 전형, 연세대의 추천형, 연세대의 활동 우수형,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 고려대 일반 학업 우수형, 고려대 일반 계열적 합형. 이 전형들이 학생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단순히 스카이라는 세 글자보다는 어떤 능력들을 원하느냐,
얼마나 다양하고 융합적인 능력을 원하느냐? 모두가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그 능력의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학생부의 여러 활동들에 유기적으로 인과관계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특강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로리 사이트에서 실제 나도 입학사정관 사례 중에 하나죠. 2020학년도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생의 사례였고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의 포인트는요. 일단 사회는 그렇지. 사회는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 역시 일반고였기 때문에 내신 지표를 열심히 방어했겠죠. 참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과학 과목의 툴을 다 들었는데 모든 과학 과목의 툴을 다 이수했는데 이 정도면 일반고 치고 정말 성실한 별 같은 학생입니다. 강점입니다. 공과대학 지원자답게 과학 이수 과목이 11과목으로 많았고 특히 물화생지 2 과목을 모두 이수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였다면 모든 툴을 다 들을 필요는 없죠. 아마 이 친구는 그게 가능한 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여기부터 슬슬 정석적인 평가죠. 공학 계열 전공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학과 과학 대회에서 1을 하였고 물리 분야의 전문적 수준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상의 이 이름들 통해서 이 상의 이름들과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정도의 가벼운 분석이죠. 아직은 얕아요 분석이. 하지만 학업 역량과 이 수상을 통해서 강점의 뿌리는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진짜죠. 여러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세책에서 이 친구의 학업 역량과 탐구하게 된 경험에 근거들을 봤습니다. 물의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시의 열섬 현상과 연결하여 물이 증방열과 기화열이 크다는 점을 활용해 도시에 숨어있는 잠열을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없애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는 전기로 이루어진 모터의 회전운동 현상에 대한 연구란 주제로 5명이 함께 탈했다. 이런 식의 근거가 이따가 볼 자기소개서에 한 번 더 정확하게 강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연결이 좀 불안정합니다. 지금 잠시 저의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혹시 화면이 끊겼거나 말이 끊겨서 들리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학업 역량과 탐구 경험인데요. 아두이노 캠프를 통해 규제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조작법과 원격 제어를 위한 앱 개발도 배웠다. 이를 바탕으로 회전 주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막대의 종류라든가 바퀴의 속도라든가 다양하게 생각해 탐구를 진행했고 베르누이의 원리와 비행기 제트 엔진의 원리를 이용한 날개암 선풍기를 주제로 조사보고서 작성 활동에서 탐구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런 근거들이 학생부의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었기에 그 때문에 강점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주도성과 경험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의 융합적 서력도 좋은 편이다. 기본 교과 내용을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스스로 심학습했으며 이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활용했다. 충분한 이론뿐만 아니라 과학 실험 및 연구,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통해 적극적인 학업 의지를 보여주었다. 여러 탐구 주제에 대해서 5인 이상의 모두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소통하는 자세와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이런 강점 분석을 통해서 이 친구는 자신의 자기소개서의 키워드를 잘 끄집어냈겠죠. 천천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앞의 근거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줬고 어려움으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과 통찰 얻는 모습을 통해 태도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천천히 봐주시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역시 분석을 해본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그 바탕은 조원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어려움을 만나면 기회로 삼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위기를 돌파해 나간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기계공학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런 강점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끄트머리 부분이고요. 확실하게 여기가 많이 융합적이었어요. 융합적이면서 마지막에 기백이 나오죠. 융합적이면서 마지막에 기와 벡터, 공간좌표가 나오고 한옥의 태양광 발전,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융합해서 학교의 건물 모양을 시작했다. 미세먼지라는 환경과학적 요소와 발전이라는 물리적 요소. 미세먼지, 환경과학이나 화학적 요소요. 발전은 전기에 대한 발전이죠. 물리적 요소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수련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도전하고 실패해보고 평가받고 도전하고 실패해보고 평가를 받고 이 도전, 실패, 평가가 이 친구의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알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했고 학교 모형 제작 활동에서도 자연 친화적이며 전문적 재료를 사용하는 등 관심도가 높았고 환경 관련 문제점을 자신의 전문 분야인 공학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을 해보였고 다른 학문과의 융합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응용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 얘기를 하고 물리 얘기를 하고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얘기 한참 하고 물리적인 얘기 한참 하고 이런 단순한 대등적인 대등하게 나열한 이런 병렬틱한 자기 사고력이 아니라 뭔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대등하기보다는 강약, 중간약 그래서 도전, 실패, 평가, 재도전 이런 흐름이 필요한 그런 사고력이었겠죠. 그런 강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친구의 독서 활동까지 봤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앉아있는 힘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공부의 목적을 갖게 하자. 아마 오늘 이 세 문장, 앉아있는 힘과 생각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공부의 목적이면 좋겠다. 제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활동의 의미를 찾자. 과거의 경험에서 더 구체화시킬 질문을 찾자.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스카이 합격설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록 선생님, 중지하겠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잠시만요.